네, 안녕하세요. 자, 아놀드 렌더러를 활용한 그 인테리어 장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일단 그 앞에서 그 모델링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나 집기들은 소스를 갖다가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카메라가 설치가 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재질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필터에 가면요, 그 현재 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카메라를 선택을 할 경우에 잘 선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택이 잘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타겟이 이 물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카메라의 타겟을 선택하기 참 까다롭습니다. 예, 그런 거를 대비를 했을 때 필터를 카메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카메라가 원활하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먼저 미리 뷰를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게 되면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자, 설치된 카메라는 그 피지컬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그 높이를 한 대략 990 정도 위치를 잡고 카메라의 타겟도 똑같이 990. 물론 사람의 눈높이가 한 대략 한 1700 정도, 그러니까 정도 봤을 때 한 대략 한 160, 150, 그 정도의 사람의 눈높이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위쪽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되니까 뭐 한 1000 정도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의 타겟도 한 1000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바깥쪽에 있어도 물체는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배경들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그 뷰는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적절하게 뷰를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서 카메라의 그 FOV,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카메라의 화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광각이냐, 망원이냐, 뭐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광각 렌즈에 가깝게 값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위치를 좀 다시 한번 배치를 해줍니다. 네, 좀 더 그러면 한 70, 한 7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세요.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이제 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카메라는 지금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완성을 이제 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일단 여기를 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뭐 디스플레이에 와서 그 카메라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임시로 하이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뷰에서는 작업을 하기 힘드니까 키보드에 P를 눌러서 P를 누르면 이제 퍼스펙티브 뷰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재질을 적용하면서 이제 물체를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재질창은 자, 안드로이드 네, 아놀드 재질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렌더 셋업을 일단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그 아래쪽에 그 어사인 렌더러가 있는데요. 자, 혹시 스캔라인으로 되어 있다면 요거를 다 아놀드로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티브 쉐이드도 아놀드, 그럼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도 똑같이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놀드 렌더링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Save as 디폴트를 눌러주면 다음에도
그 맥스를 켰을 때 요 세팅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재질창을 꺼내주는데, 재질창은 이제 콤팩트가 있고 슬레이트가 있는데, 콤팩트가 조금 아놀드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케미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측으로 좀 빼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서 물체를 이제 숨겨 줄 건데요. 자, 여기 좌측에 자, 아놀드를 확장해주고, 그 다음에 서피스 확장, 그 다음에 스탠다드 서피스. 자, 요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천장과 그 다음에 벽체, 얘네들은 다 같이 같은 요 단색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여기서 오른쪽 눌러 주시고요. 그 Assign 그 Material to Selection. 네, 그럼 요거를 눌러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벽체는 하이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반사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 스페큘러 제너럴 값을 여기서 스피너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거를 하이라이트를 없애 주도록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그 샘플 슬롯을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확대를 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그레이로 되어 있죠. 왜 그레이로 하게 되어 있느냐, 실제 물체가 흰색이라 하더라도 흰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라이트가 설치가 됐을 때 그 물체가 이렇게 하얗게 타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뭐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1.0이라는 이 수치를 오히려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1.0으로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 Hide Selection, 이런 식으로 물체를 숨겨가면서 작업을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재질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큰 덩치부터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냥 콘크리트 재질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스탠다드 서피스 재질을 이렇게 또 꺼내오고요. 자, 이름도 바꿔주면 좋겠죠. 이 첫 번째는 자, 여기다가 벽체라고, 죄송합니다. 요거죠. 네, 벽체. 그리고 요거는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사인을 미리 해줘도 되죠. 이렇게 어사인을 해준 다음에 자, 스페큘러도 꺼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0으로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재질을 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베이스 컬러가 있는데 일단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맵 소스를 가져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는 게 더 훨씬 빠릅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에 가보면은 그 제가 제공해준 그 콘크리트 재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 맥스 창에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 노드를 이용해서 그 베이스 컬러 쪽에다가 적용을 해주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쪽에 이제 맵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도 어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뭐 참고로 여기를 노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쪽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자, 여기도 이름을 좀 안 바꿔놨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테라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UVW를 이제 적용을 해서 맵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시려면 여기 섀도우 쇼 스탠다드 쉐이드 머티리얼 인 뷰포트, 네,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재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맵이 그 UVW 맵이 지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서 맨 아래쪽에 가보면 그 UVW 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형태로 체크를 해주고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자, 이 사이즈를 뭐 이렇게 내려서 네, 적용을 하고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이제 맵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깨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크기를 제어를 해주시면 되죠. 보통 콘크리트가 한 1m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한 1000 정도로 주고,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뭐 비슷하게 깨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닥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 UVW를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어콰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어콰이어가 있는데, 어콰이어는 그 다른 물체에 적용된 그 UV 그 W 좌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콰이어를 눌러주고, 기존에 그 적용되었던 이 물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냥 그 상대의 좌표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냥 OK를 하시게 되면 아까 적용했던 그 치수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 두 개는 다시 하이드 셀렉션으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겨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나무 재질이 되겠죠. 자, 또 다시 재질을 하나 또 가져와 주고요. 자, 이름은 이제 우드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윈도우 탐색기를 또 열어주고요. 자, 우드의 재질을 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또 이렇게 꺼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 쪽에다가 등록을 해주고요. 자, 나무는 뭐 약간의 반사도 있으면은 좋겠죠. 그러면 살짝 반사 값을 하이라이트 값을 한 0.5 정도 주고요. 자, 요것도 요거랑 요거 여기 틀까지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서 어사인을 합니다. 네, 그럼 나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미리 보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서 나무가 보이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UVW를 한 번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이 값을 제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이렇게 타일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쪽 부분과 이렇게, 그쵸? 이미지가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만나는 부분에 이제 경계가 보여요. 그 경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크기로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되고, 심지어 이 위치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즈모를 여기 활성화 시키면은 여기의 위치도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어차피 렌더링 상에서는 뭐 크게 뭐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이거를 만약에 하나씩 적용을 했다면, 피트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물체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스턴스 관계로 얘가 작업이 돼요. 참고로 밑에 들어가면 피트가 있잖아요. 이 피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전체의 물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피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물체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위치가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줄 수도 있고, 심지어 로테이트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그래서 방향까지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이 텍스처가 깨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요거를 치수를 잘 제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나무라는 느낌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여기가 좀 패턴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럼 요거는 또 하이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게다가 또 하이드 셀렉션. 네, 요거 꺼줘야 되겠네요. 자, 다시 W키, 마우스 오른쪽, 하이드 셀렉션. 자, 여기는 이제 그림을 이제 매핑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탐색기 열어주고요. 자, 또 재질창 꺼내주고, 자, 요 이미지를 또 이렇게 꺼내봐 주도록 합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예전에 안성에 있는 고3 접수지라는 데에 가서 제가 아침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뭐 찍은 지는 뭐 한참 됐죠.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요 사진을 넣어 줄 건데, 지금 사진은 약간의 물론 약간 와이드 형태로 사진을 찍혔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면에 있는 사진은 액자는 패널은 좀 상당히 길어요. 약간 찌그러질 수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그런 사진들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찍은 사진으로 매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재질을 꺼내 주시고, 자, 똑같이 베이스 컬러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어사인. 자, 미리 보기도 눌러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여기도 UVW 맵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도 그림의 반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스페큘러를 다 0으로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여기도 0으로 다 적용을 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반사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약간 뭉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얘네들 물체들도 아까 그 러프니스 값이 이제 다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선명도를 높여 주시려면은 요거를 0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0.2로 올려서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트를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액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자, 요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그 사진에 대한 이렇게 또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뷰 이미지를 눌러주잖아요. 눌러주게 되면은 자, 요 사진이 뜨고요. 지금 사진의 비례가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액자 쪽에는 약간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고, 요 사진은 좀 약간 4:3 비율 정도로 나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액자 정도의 어떤 비례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그대로 여기 사진의 액자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플라이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요 빨강색 요 영역 범위로 그대로 이 사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얘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또 좋은 팁이니까 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액자도 이제 하이드를 시켜 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메탈 재질로 적용을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메탈이고 요거는 선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불러들인 물체들을 확인해 보니까 좀 일부 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3ds로 저장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장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처리를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긴 한데 제가 1차적으로 여기를 제가 웰드로 버텍스를 다 합쳐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요, 일단은 이 기둥같이 생긴 부분은 이제 메탈 재질이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디태치를 하고 예,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을 눌러주고요. 자, 에디터블 저는 메시보다 폴리가 좀 편집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로 예,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에 해당되는 이 면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예,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 detach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3D 데이터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이 되니까 네, 이런 거는 꼭 처리를 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그 그림자가 막 지저분하게 끼거든요. 그 detach를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버텍스로 가서 이 선의 전깃줄에 해당되는 이 선들을 모두 버텍스의 단위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웰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8098개가 이렇게 떠 있는데 여기 웰드 세팅을 잠깐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애프터는 6036으로 이제 떨어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OK를 눌러주면은 이제 아까 떨어졌던 이 면들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파이프도 선택하고요. 버텍스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A, 그 전체를 또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웰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아까 24에서 20으로 떨어졌죠? 자, 그럼 여기 위쪽은 뭐 떨어지지 않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니까 폴리로 컨버트를 해주고, 마찬가지 전자 선택, 그 다음에 웰드 세팅, 네, 어플라이. 아마 이런 데서 아마 합쳐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도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폴리로 컨버트, 다시 웰드 세팅 가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 정도로 확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매핑을 이제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키보드 M을 눌러서 예, 재질착을 꺼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요 재질을 또 꺼내주고요. 자, 빨강색으로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색상을 클릭을 해서 여기 스포이드가 있네요. 네, 그럼 이 색상을 그대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빨강색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빨강색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어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재질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4를 끄면요.
지금 이제 엣지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져 있는 형태로 또 보여요. 이런 거는 엘리먼트 단위에서 전체를 잡아주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 오토 스무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 없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럼 빠져나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또 잡고 자, 오토 스무드를 적용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 선택 오토 스무드. 자, 그러면 표면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제 현상이 보이는데 키보드에 그 U를 눌러주시면은 물체가 찌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근감을 꺼주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에 U를 누르면 오소그래픽 뷰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투시도가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시 재질창을 꺼내와 주고요. 네, 요게 제가 이 슬레이트가 조금 불편해요, 사실은. 예, 컴팩트로 하면 화면도 작고 되게 편한데, 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면 편한데 지금 이제 하나의 영상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그럼 요 물체에다가 그쵸 어사인을 이제 해주고 자, 색상은 그냥 블랙 정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이프 재질인데 이제 메탈 재질이에요. 또 재질을 또 가져오고 어사인 다음에 메탈리니스 값을 1.0으로 올리게 되면 메탈의 재질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백그라운드인 프리뷰를 눌러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메탈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컬러를 바꿔주게 되면 뭐 골드 같은 색상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서는 그냥 흰색으로 네, 한 이 정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자, 요것도 이름을 좀 써주면 다음에 다른 데에서 또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는 그냥 요 색으로 줘도 되고 그냥 메탈로 그냥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또 메탈의 재질로 적용을 하고 네, 요거는 마찬가지 하이드. 자, 여기도 아래쪽에도 이미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냥 메탈 재질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탈로 이미 얘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유리 재질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유리 재질. 자, 유리 재질은 또 간단한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그 트랜스미션이 있어요. 자, 요거를 숫자 1로 올려주게 되면 바로 그냥 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의 어떤 그 거친 정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 요것도 잠깐 켜보고요. 여기에 그 러프니스 값을 0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맑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어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유리 재질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잠시 하이드. 매핑 재질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도 메탈 재질이 있네요. 자, 요 메탈 재질도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고요.
지금 하나의 물체의 덩어리에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엘리먼트 단위로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에 다 적용을 하고 여기 부분만 나무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체를 잡고 폴리곤 단위로 다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여기를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얘는 나무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냥 하이드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석고상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아까 벽체에 만들었던 재질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그냥 어사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여기도 면이 많이 깨져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잡고 그 오토 스무드를 적용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합니다. 요것도 잠시 하이드. 자, 이제 걸레바지는 대부분 밝은 색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때가 많이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둡게 또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한 색상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어사인 또 해주시고, 색상은 약간 어떤 색으로 줄까요? 약간 갈색? 이 정도로 주고, 요것도 마무리. 나중에 언제든지 색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때 결과를 보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 자, 바닥은 마찬가지로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여기 그 우드 플로어가 있어요. 자, 요 맵을 이쪽으로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재질 꺼내와 주고, 자, 요거를 또 베이스 컬러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assign. 자, 여기도 맵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기 형태로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UVW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요, 거의 맵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UVW 맵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베이스 컬러는 좀 요렇게 이제 들어갔고, 자, 여기 백그라운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확대를 했을 때, 자, 약간의 그 스페큘러 쪽에 그 러프 값이 이제 들어가서 약간의 그 샌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맨질맨질한 게 아니라 약간의 수치를 올려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표면이 약간 거칠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0.2로 그냥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건들 게 없어요. 특이한 거는 그 아놀드에 대한 이 재질이 V-Ray 같은 경우는 뭐 좀 세세하게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렌더러는 좀 특이하게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코트도 있어요. 사실은 뭐 겉에 약간 코팅한 듯한 그런 효과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건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맵을 또 보면은, 자, 이 맵의 요 간격을 또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실측으로 그래도 매핑을 좀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마룻바닥에 요 한 칸이 보통 10c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요 칸을 세어보는 거죠.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이니까 여기가 100cm가 되겠죠. 10cm니까. 그럼 이거를 밀리미터로 하면은 100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mm를 거기다가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가라앉네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뭐 메탈 재질이 있었네요. 이거는 메탈이 아니라 그 유리와 금속을 그 맞닥뜨리는 그 부분에 스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건 이따 해결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 와서 여기에다가 1000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1000. 그리고 여기도 1000.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마룻바닥에 이런 식으로 1m 1m씩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요 렌스 값을 좀 바꿔서, 그쵸?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좀 별로 안 좋네요. 그럼 요거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좀 봐야 되는데 요 사진이 거의 450에 400이네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인데, 그럼 여기도 뭐 1000에 1000 줄 수도 있지만 한 1100으로 그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하이드 셀렉션. 자,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잠깐 언하이드 올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표인가 본데요. 다시 컨트롤 Z. 자, 요거는 그냥 지워주고, 자, 요거만 블랙 이미 맵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하이드. 자, 다시 재질창 꺼내주고요. 키보드 M. 자, 화분이 남았네요. 자, 화분은 갈색, 그쵸? 갈색으로 처리를 하는데, 물론 흰색도 많이 쓰죠. 그럼 흰색으로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나머지 반사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 여기 이제 흙이 있어요. 흙은 또 하나 필요한데, 자, 재질을 바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화분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주고, 자, 이쪽으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흙. 그리고 물론 이제 매핑 소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트를 0으로 떨어뜨려 주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어사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또 복사.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름을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식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자, 식물은 그냥 통째로 녹색으로 바꿔주고 어사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반사가 또 있으니까 하이라이트도 살짝 주고요. 그 다음에 어사인.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마찬가지 하이드.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 좀 편하겠네요. 전체를 잡고 여기 그룹을 눌러서 화분이라고 이름을 주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하이드.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소파가 남았는데, 자, 요거는 그냥 금속 재질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줬던 걸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요거를 카피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메탈이긴 메탈인데, 골드, 그쵸? 그래서 골드 메탈은 그냥 여기 디퓨즈 컬러를 약간 골드 색상으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또 어사인, 네, 또 골드 재질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도 하이드.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확대를 해보니까 면이 또 깨져 보이네요. 그럼 전체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폴리, 네, 그 다음에 지금 덩어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는데 좀 어태치를 하면 금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매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태치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다 떨어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버텍스 레벨에 가서 전체를 잡고요. 자, 그러면은 어태치를 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어태치하고 그냥 OK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F4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돼야지 어태치가 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짐없는지 자 확인하시고요. 예, 여기도 있네요. 예, 여기는 스티치 같은데요. 네,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구리도 한번. 오케이. 그쵸? 자, 전체 버텍스를 잡고 자, 웰드 세팅 눌러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S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저에 대한 문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또 전체 엘리먼트 단위에서 전체를 잡은 다음에 오토 스무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45도 그 범위 아래에 있는 면들은 다 부드럽게 처리를 하라 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탐색기를 열어주고요. 자, 요거를 또 가져옵니다. 이렇게. 네,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재질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잡아서 베이스 컬러. 자, 또 미리 보기 눌러줘야 되겠죠? 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UVW. 자, 요거 빠져나오신 다음에, 자, UVW를 적용합니다. 자, 박스 형태니까 박스에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크기를 F4를 꺼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맵이 안 보이네요. 보이고 있는 건지. 맵이 안 보이네요. 자, 요거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 디태치를 하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를 다시 한번 UVW를 적용을 해볼게요. 분명히 이제 재질이 분명히 들어갔고, 재질이 안 들어갔군요. 어사인이 안 됐었나 보네요. 네, 제가 이걸 깜빡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시 언두를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재질을 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네, 지금 하나의 덩어리가 된 상태죠. 어사인. 자, 너무 이제 반사가 좀 하이라이트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 요 재질을 선택하시고 자, 스페큘러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요 수치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좀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0. 네, 0.5. 일단 요거 다시 1로 다 올려주고요. 네, 요 수치만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6. 네, 약간의 하이라이트가 있을 정도로만, 네,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매핑과 재질이 다 적용이 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 자, 어나이드 올. 자, 그리고 테이블은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서 그룹으로 처리를 하면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의 C를 눌러서 자, 일단 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또 재질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됐고요. 나중에 또 렌더링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그 재질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찾아서 또 고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는 그 라이트, 또 렌더러까지 또 결과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네, 좀 장시간 동안 좀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영상 찍는 입장에서 좀 많이 이것도 힘드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요것도 그룹으로 처리를 할게요. 조명. 자, 그리고 배경도 나중에도 중요하거든요. 렌더링의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피지컬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얘도 같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렌더링 하실 때 요 피지컬 카메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밝기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 스탠다드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요걸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를. 자, 그러면은 이제 키보드에 G키를 끄고 한번 컨트롤 시프트 Z는 전체 화면 보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조명 설치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